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6년 7월 20일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4개월 전에 보도 내용이에요. 자, 김정은이가 지금 앉아있고 북한의 이 미사일 관련 전략사령부에서 한국의 곳곳을 타깃으로 해서 주요 시설들, 주요 도시를 타깃으로 해서 그걸 쏘는 것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 미사일 훈련, 부산, 울산, 경남 등을 겨냥 온전히 안전할까? 북한이 부산, 울산 겨냥한 탄도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혀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에 부산, 울산 주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고리 원전이 유사시 북한의 제1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원전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핵으로 소형 전술핵으로 제가 볼 때 뭐 한 100-200km 핵을 넣은 전술핵으로 북한이 원전을 때렸을 때 한수원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대비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막아요? 자, 북한이 지난 7월 19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요 목표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부산에서 울산 기장 등에 걸쳐서 있는 거기에 고리 원전이 쭉 있잖아요. 현재 기장, 울산, 울주 등에는 고리 145기, 신고리 145기 등 8기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이 경납고, 즉 원전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가 1.2m 두께고 거기고 내부에는 강철판을 설치해서 미사일 공격에 이중으로 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경납고의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특수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팬텀기가 충돌을 해도 팬텀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벽은 몇 센치 상처만 생겼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팬텀기하고 달라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당시에 나왔어요. 특히 핵탄두를 장착했다면 핵탄두로 핵발전소를 때려버리면 그 파괴력은 그건 감당 불가한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 2016년 7월 20일 날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 등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실시됐다.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의 동작 특성을 검열했다.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날아가서 정확하게 언제쯤 터지도록 설정이 조정 가능하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 미군은 부산항, 김해공항, 울산항 통을 통해 미 본토와 주일 미군을 한국으로 급파할 건데 북한이 여기에 핵 공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날 공개한 내용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작전판에 그 미사일 낙하 지점과 부산, 울산, 경남 곳곳에 어떤 타깃이 낙하 이 탄착점 곡선이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7월 19일, 그러니까 2016년 7월 19일에는 북한이 사거리 700km짜리 스커드 2발과 1300km짜리 노동 1발을 동해상으로도 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 중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각 발사를 통해서
남한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훈련을 북한이 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각도로 낮게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은 격추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노동 미사일 같은 것을 고각 발사해서 수직 낙하시켰을 경우에는 이것을 격추, 요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용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이런 북한의 노력과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금 문 정권은 북한에 퍼주고 싶어서 안다라고 평화가 온 것처럼 하면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합의를 하고 북한과 온갖 지금 퍼줄 일을 약속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기업인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확인한 것을 간단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 배치를 중단하거나 핵탄두를 소형화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탄두 소형화가 또 중요한 것은요, 멀리 보낼라 해도 소형화를 해야 되지만 멀리 보내는 ICBM은 출력이 매우 높은 미사일 엔진과 연료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게 날아오는 이 스커드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짧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출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는 짧은 거리라도 잘 안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일반 그냥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에 실는 재래식 폭탄 탄두처럼 만들어 놨다 하면 그것은 성능이 그야말로 굉장히 재래식 미사일 탄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9월 평양선언에서 문재인, 김정은이 합의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가야 된다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군사 합의를 했다 했는데, 군사 합의 어디에도 우리가 이르라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은 한 50대 1 정도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전력을 전혀 군축을 하자고 우리는 말하지 못했어요.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한 걸 우리 보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NLL이라든지 정찰이라든지 또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든지 DMZ 주변에서 포사격 훈련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했으면 우리는 뭘 하지 말자고 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그리고 그 핵을 우리한테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도 없을 거니까 너네도 다 없애고 사찰 검증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국정원의 보고대로 북한이 항남한을 겨냥하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장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의 대한민국의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피난도 못 가요. 피난 갈 이유가 없죠. 어디를 가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이 1000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몇 천 개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싸게 탄도미사일을 양산하는 기술을 만들어냈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수출까지도 지금 해서 중동의 테러범들은 이런 걸 지금 북한한테서도 상당히 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탄도미사일 1000발 중에서 가장 많은 스커드가 600발이다. 저는 이거 곱하기 한 너댓 배는 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커드는 아주 우리 돈으로 한 1억으로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가 대부분 300에서 500km고 개량형 ER은
1000km 제주도까지도 갔더니 날아가죠. 그래서 국정원이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서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2016년 9월에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해 개발하는 거다라고 그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이 당시에 국정원에서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스커드 하면 그거 6, 70년대 쓰던 거고, 중동에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무슨 이스라엘을 상대로 쓰거나 예멘에서 쓰는 정도 낡은 미사일이라는데, 그런데 그걸 다량으로 가지고 있고 그 끝에다가 핵탄두를 갖다가 소형화해서 탑재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목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난 2016년에 공개한 이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핵무기, 저도 그때 옛날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스커드 미사일에도 ICBM에도 IRBM에도 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도 아주 작겠죠. 그래서 북한이 2016년 5차 핵실험 직후에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이번 핵실험에서는 전략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서 성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이 비핵화는 우리가 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핵을 실어가지고 우리한테 떨어뜨리는 그런 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ICBM,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RBM입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이 미사일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 아니, 정말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너네들이 미사일 폐기를 하라고,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북한에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 북한이 약속한 적이 없지요. 이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문제,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핵 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약속을 안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북한에서 월급 받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폐기 의무를 지켜야 될 어떤 협정을 한 바도 없다. CSIS가 미신고라 했는데 무슨 신고할 만한 그런 협정이 없는데, 규제가 없는데 무슨 신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한테 내가 묻습니다. 이래도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은 미국 간의 문제고 한국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만 북한이 소형 핵 탑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요 근래에도 북한이 군사기지 안에 계룡대 모형의 포격훈련용 관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평안북도 영변에 인근에 있는 군사훈련장에서 팔각형 모양의 건물을 놓고 한마디로 포격을 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이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즉 한국의 군 헤드쿼터 본청 건물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포격 훈련을 할 때
청와대 모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계룡대를 모형으로 포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월 달부터 이 건물이 포착됐다는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 미국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주요 시설, 군의 본부를 겨냥한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보요웨이가 며칠 전에 이틀에 걸쳐서 해당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의 견해를 실었는데요. 계룡대 통합본부 본청 건물과 외형, 형태, 주변 도로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북한이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이 포격 훈련용 관역으로 쓰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이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포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축소된 타깃을 만들어서 그걸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작게 만드는 걸 때릴 수 있으면 나중에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크게 만들어 그런 목표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박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계룡대 모형이 발견된 곳 역시 모형 탱크와 전투기가 발견되는 등 대형 이런 유사한 다른 남한의 이 군사 장비나 시설 표적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군 본부를 겨냥한 이런 군사적 포격 훈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나 군사 합의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자기 주민들한테는 뭐라 하는가 하면 핵 포기를 안 한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정치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남한의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무슨 평화가 오냐? 그럼 우리는 핵은 없잖아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절대로 핵 포기는 안 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당국도 현 단계에서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이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시안 방문하면서 싱가포르에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건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푸틴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재인이 제시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도 지지하고 러시아가 적극 협력하겠다 이러면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러시아 푸틴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정말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의 문정권이 하는 이야기가 우스워요. 비밀기지 13곳이 있다니까. 이거 이미 파악했다. 4, 5년 전에 식별을 마쳤다. 다 아는 행위다. 북한이 기만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기지 9곳에 대해서 표적화 조치를 했다. 그는 이런 것이 알려지면 북이 교란 작전을 펼까봐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CSIS가 이걸 공개할 때 이걸 공개했다고 만약에 북한에 유리해진다면 미국에서 이런 걸 공개하면 반역적 행위가 되죠. 그걸 모르고 이랬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개를 해서 대중의 여론 비판을 등에 업고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이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을 펼치자는 입장에서 공개를 했겠죠. 자, 지금 야당은 북한이 이런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숨긴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핵 활동은 과장이다, 시설 유지 수준의 문제다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정파에 따라서 해석할 문제인가? 정말 저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미국이 전략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일들이다. 새로울 것도 없는 사진 한 장으로 북한이 협상 이면에 마치 새 기지를 가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미북 협상은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이런 단거리용 미사일 집중적인 기지 배치와 또 여기에 걸맞는 스커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문 정권의 국정원 차장이 확인을 했다면, 이제 한국도 미국과는 별개로 단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핵을 실어서 우리한테 쏘는 부분에 대해서 미북 협상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직접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협상을 거절하면요, 모든 대화를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김성애가 얼마 전에 몽고에서 일본 정부의 주요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이번에 온다 하다가 경기도에 안 왔잖아요. 김성애가 매우 중요한 일본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도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과 직접 남북 미사일 협상에 착수하라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미국한테 맡겨놓고 남일 보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지는 미북 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야 돼요.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이제 단거리 핵 탑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과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하면 모든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